자, 또 다음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 교정 수술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받아 적으세요. 각막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각막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각막에서 오는 이제 그 도수 교정, 뭐 수정체에서 오는 도수 교정, 뭐 유리체에서 오는, 아니면 전반적인 굴절력의 이제 높음에서 낮음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원인에서 오는 그 어떤 원인에서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수정체에 오든 아니면 유리체에 오든 전체적인 눈의 구조에서 오든 간에 무조건 각막만 건드려서, 각막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각막을 이제 건드리는 것도 이제 각막을 깎아버리잖아요. 레이저로 이제 태워버리고 깎아버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하게 돼요. 상피 표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나요? 보송보송한 털 같은 그 미세 육모들이 있어서 눈물을 머금게 하고 물을 잡아주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육모들이 있는데, 그 육모들이 이제 라식 수술하거나 라섹 수술하게 되면은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본 교재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45페이지에 그 그림 보면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이제 각막 상피세포 찾았나요? 각막 상피세포 그 가장 표면 쪽에 보면은 이제 보송보송한 털들이 있다 해서 미세 육모, 그것들이 손상을 받게 돼요. 요것들이 손상을 받게 돼서 물을 잘 붙들어 줘야 되는데 그 물층을 잘 붙들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육모나, 그리고 또 요 이제 각막 상피 세포 요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는 안신경이라고 신경이 있어요. 그 또 신경이 또 차단되게 돼요. 신경이 이제 마치 번개 모양처럼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라식 수술,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신경들이 다 잘려나가게 돼요. 물론 일부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이제 서서히 다시 재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신경이 손상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눈물을 분비해주는 그 기능들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게 돼서 안구 건조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은, 눈이 많이 좀 건조해진 것 같다. 과거 수술하기 전보다 눈이 많이 건조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교재 44페이지 같이 볼게요. 44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 좌측에 이제 눈물층이 점차 이렇게 끊어져 있죠. 좀 듬성 끊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안구건조증의 눈이에요. 안구건조증의 눈. 그리고 우측에 보면 정상안, 노말아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잘 이렇게 두툼하게 눈물층이 잘 연결돼 있죠. 눈물층이 잘 연결돼 있어요. 근데 왼쪽에 안구건조증은 이게 많이 이제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대기 중에 이 공기를 그대로 이제 눈이 받게 되면은 눈이 좀 시큰시큰거리기도 하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게 돼요. 눈을 깜빡깜빡하게 되니까 눈이 굉장히 좀 많이 피곤하게 되고요. 그리고 46페이지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46페이지 가시고 보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눈물층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눈물층이 잘 발려져 있어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47페이지 이 그림 보면은 위에는 노말아이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안구건조증이 와서 이 두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은 좀 눈물층 두께가 충분히 좀 두껍고 좋다가, 또 한쪽은 거의 이제 미세하게 이제 끊어질랑 말랑 하다가, 그래서 좀 불규칙적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눈물층이 좀 불규칙하게 돼 있다 그러면은 46페이지 그림처럼 이렇게 안구 표면에서 난반사가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난반사 때문에
특히 밤에 눈이 좀 많이 부시고 빛이 많이 퍼져 보이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친구들, 굴절 교정 수술한 친구들 한번 물어보면은 눈이 건조해요 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밤에 많이 빛이 좀 번져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안경이 그 현존하는 교정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오히려 또 부수적으로 이제 얻는 이익도 있어요. 어떤 이익은 뭐 안 보호용 기능이 이제 렌즈에 이제 추가되면은 그렇게 이제 부수적인 이익도 또 따라오게 되죠. 외부에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 이제 내 눈에서도 자연적으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발달하게 돼요. 하지만 일부 자외선은 또 들어와서 수정체에 많이 쌓이게 되고요. 청색광 같은 경우는 저기 망막 쪽까지도 들어가서 망막을 조금씩 노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경 렌즈 표면에서 코팅해서 이 자외선을 잡아주고 청색광을 또 튕겨내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용 그런 기능을 첨가해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또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교정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경 이제 비율이 높고요. 누구나 다 안전하다고 효율적이고 가장 이제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안경을 대체할 만한 뭐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나 그런 기술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그것이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경 처방하는 요 기술, 굴절검사 처방 기술을 잘 익히고 우리 안경사로서 잘 이제 기술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그래서 다음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처방 그런 다양한 처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자각식 굴절 검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근시원시 난시 처방하는 거 이제 훑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문진 및 예비 검사 이게 나오게 되는데 문진 및 예비 검사 그래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한 번 다 그래도 다른 시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전신질환 특히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굴절 검사할 때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시력이 많이 차이난다. 어제 시력과 오늘 시력이 왔다 갔다 많이 차이 나기도 해요.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지 좋은지에 따라서 그 시력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특히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거. 그래서 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보시고 왜냐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 사람을 교정 도수를 늘지 말지를 구안경 데이터가 있거나 기존에 왔던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은 또 괜찮은데 처음 온 사람인데 이제 시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과거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래서 일단은 전신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시력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런 병 때문에 질환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력이 왔다 갔다 도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눈의 상태, 어떤 증상으로 현재 시력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눈에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요.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해서 왔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에 보는 원거리 시력이 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거리 시력은 괜찮고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원거리 시력은 괜찮고 가까운 거리 시력이 좀 이제 불편하고 안 좋아서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존에 이렇게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쭉 검사 뭐 10분 15분 하고 나서 원거리 검사 한 채로 원거리에 교정 도수할 것이 나오니까 원거리 처방을 그대로 이제 넣어버리고 끝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안경을 쓰고서 그분은 본인이 불편한 거, 가까운 데가 불편한 건데, 그러면은 가까운 데가 그 안경을 쓰고 다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멀리가 불편한 건지 가까이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이 어떤 시력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온 건지, 눈이 피곤해서 온 건지, 무슨 증상인지 좀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100% 이제 여러분들이 그 100% 판단 하에 진행을 하게 되면 꼭 한 번씩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약물,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호르몬계의 약물이 또 도수를 왔다 갔다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작업하는 그 작업 거리, 작업 습관, 이 사람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컴퓨터 보는 것이 거의 주된 업무다. 그러면은 그 거리에서 어떤 불편감이 있어서 왔을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에 맞춰서 내가 안경 도수를 정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5m, 우리가 40cm, 이렇게 두 가지로 원거리, 근거리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40cm가 아니고 딱 작업 거리가 한 55cm 정도. 그럼 사실 그 거리 감안해서 내가 도수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루틴으로 했던 게 5m, 40cm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사람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2번하고 이제 마찬가지인데, 2번하고 4번 마찬가지인데, 뭐 어떤 거리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왔는지 그걸 꼭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5번 눈의 과거력, 그 눈의 어떤 질병, 수술을 해서 그 기존에 수술을 한 게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노안이 와서, 근데 마침 백내장도 와서 이제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AR을 측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AR에서 나오는 그 측정 수치가 굉장히 왔다 갔다 심한 변화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그대로 넣게 되면은 시력이 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노안에서 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했을 때 그 이제 나오는 데이터가 조금 수술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AR 값을 많이 신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술을 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다 노트에 메모를 해놓으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6번째, 안경 착용 경험. 요거는 이 사람의 적응도를 어느 정도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기존에 뭐 검사를 한 뭐 4년 만에, 지금 5년 만에 왔다. 그러면은 도수 변화가 굉장히 좀 많이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적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검사하고 여러 번, 2번, 3번 반복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처방을 했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쓰는 사람이 어지럽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 도수가 맞다고 해도 만약에 어지럽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적응을 못하고 거의 못 쓰는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처방한 사람, 검사한 사람이 검사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안경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안경은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했을 때 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레인지를 조금
이제 이 6번 대화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적응하는 거는 보통 그 나이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깊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적응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반대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요. 도수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어린애들은 금세 적응을 잘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문진 때 간단하게 요 1번부터 6번을 그냥 대화하면서 간단히 체크하면 돼요. 너무 막 취조하듯이 막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물어보고 하면은 이제 검사를 받는 사람, 문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거북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예비 검사를 해주면 되는데, 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나한 시력 검사. 나한 시력 검사, 예비 검사에서, 그리고 두 눈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 눈이 어디냐를 찾는 우세한 검사, 그리고 동공 중심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PD 검사하는 것, 그리고 구안경 도수를 꼭 재야 돼요. 구안경 도수를 꼭 재서 기존에 어떤 데이터로 그 안경 도수를 계속 얼마만큼 쓰고 있었는지 그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구안경을 사용했을 때 교정실험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안구에 편의가 있었는지, 그 편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쓰면서 그 안경에 대해서 만족은 했었는지, 그리고 폭주근점, 색각검사, 조저근점, 안구 운동검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검사 때 해주면은 내가 이제 양안식 기능이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 도수 검사 끝나고 나서 양안식 검사도 해야 되는 상황 때 이 예비 검사 자료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굴절 검사 시작하기 전에 요 예비 검사를 되도록이면 해주셔야 되고요. 최소한 나한 시력 검사와 PD, 그리고 우세안 검사, 그리고 구안경 도수 정도, 그 정도는 일단 해 주셔요. 나한 시력도 궁금해 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임상적으로 나한 시력 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정 시력이 중요하지, 사실 나한 시력이 중요하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궁금해해요. 이 이제 검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 시력, 특히 이제 애기들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 애들 데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애가 이제 안경 안 쓰고 맨눈 시력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것을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나한 시력을 항상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고요. 본문에서 그 98페이지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교정하지 않은 시력은 거의 굵은 글씨로 이제 해놨는데, 교정하지 않은 시력, 나은 시력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안경 콘택트 렌즈를 쓰고서 교정하는 시력이 잘 나오면 괜찮다. 이제 임상적으로 맨눈 시력이 사실 이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은 시력을 재고 나서 나은 시력을 이제 우리가 5m에서 6m에서 보통 재게 되는데, 만약에 그 거리에서 이제 숫자를 읽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단계의 검사, 가까이 가서 검사를 또 하고요. 1m, 2m씩 걸어가서 검사를 하고요. 1m 앞까지 검사를 했는데 판독을 못한다. 그러면은 환자 눈앞에서 근거리에서 손가락 숫자를 몇 개인지 알 수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안전 수지 시력 검사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확인을 못하면은 손을 한번 흔들어 보고요. 핸드 무빙. 그래서 안전 수동 시력 검사를 해보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불을 껐다 켰다 하는 라이트 퍼셉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감지를 못하면 이제 진짜 시력을 맹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98페이지와 99페이지에 그 0.1 이하의
그 다음 0.1 이하의 시력을 굳이 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쭉 검사하는 거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거의 대부분의 안경은 안과에서 아직 그 이제 TR 세트로 많이 검사를 하는 경우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안경은 실무 이제 가보면은 포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터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르터 사용하기 전에 피검자 얼굴 닿는 그 접촉 부위하고 이마 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이제 잘 소독된 탈지면으로 깨끗이 좀 닦아주고요. 그리고 평형 상태가 잘 이루어졌는지, 포르터 몸체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포르터의 코랑 이마를 댔을 때 편안한 자세로 이제 CP를 볼 수 있는 상태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PD 조절을 이 사람 내 예비 검사 때 PD로 확인했죠. 그래서 그걸로 동공거리를 일단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환자가 이마 코를 댔을 때, 이 포르터 본체 기기에 이마를 댔을 때 이제 그 눈이 좌우 검사창 중앙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막 조준 장치를 옆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그 각막 표면과 그 포르터의 그 렌즈 표면까지 그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적절하게 너무 가깝지는 않은지, 너무 또 먼지 않은지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포르터는 가뜩이나 이제 요 두께 때문에, 포르터의 이 그 기기 본체의 두께 때문에 TR보다는 약간 정정광거리 오차가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내가 안경을 쓴 상태가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은 조금 포르터에서 내 이마를 좀 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정광거리가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해서 정광거리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좌우 검사창이 개방되어 있고 구면 도수, 원조 도수가 0으로 조절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장. 다음 장이 이제 나은 시력 측정.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조 렌즈판을 OC로 조정을 한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 포르터 많이 쓰게 되는, 자동 포르터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이제 클리어 2번 정도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모든 게 다 클리어 되고서 원상 초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우측 검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왼쪽은 클로즈 누르고 가려주시면 됩니다. 왼쪽 클로즈 누르시고 우측은 0으로 조정해서 우측을 개방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띄우게 되는데, 숫자는 제일 큰 숫자를, 가장 위의 숫자를 띄우고 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검자에게 눈을 자연스럽게 뜬 상태에서 편안하게 시표를 읽도록 한다. 나은 시력은 가능한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1.0 시표를 모두 읽고 1.2 시표에서 5개에서 2개를 읽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1.0은 다 읽었으니까 1.0 두고요. 플러스 2, 좀 이제 우측에 플러스 2,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1.0 읽고 플러스 2개 더 읽었다. 그리고 1.2에서 플러스 2개를 더 읽었고 남은 3개는 못 읽었으니까 1.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은 시력 1.0 이상이면은 정시다 혹은 원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나은 시력 1.0 이하다 그러면은 난시 아니냐, 근시 아니냐, 혹은 절대원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장. 그래서 나은 시력 1.0 이하면은 보조 렌즈 판을 돌려서 검사창에 피놀 판이 가입되도록 해서 나은 시력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나은 시력을 잘 측정을 하라 그랬어요. 1.0이 저희 이제 1.0 이하면은 아까처럼 이제 근시나 난시나 혹은 절대원시다 의심이 된다 그랬고, 시력이 뭐
0.1도 안 나온다 그러면 0.1 이하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해 두셔도 되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굳이 이제 1.0보다 이제 낮은 시력을 내가 재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98페이지 참고해가지고 그 1.0 이하의 시력을 또 재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은 시력이 피놀로 개선되냐? 이건 또 피놀을 사용했을 때, 피놀을 사용했을 때 이제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거 굴절 이상으로, 그러니까 도수로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놀에 의해서 개선이 잘 안 된다 이러면은 이 시력 저하의 원인이 혹시 안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놀은 언제든지 내가 의심이 나면은 그때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초장부터 사용을 해줘도 되고요. 검사 다 끝난 다음에 그 피놀 넣어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그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은 검사 하는 거, 굴절 검사에서 나은 검사 하는 것을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근시 도수, 최초 장입 도수를 정해서 이제 근시 도수 검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스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